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좀 발칙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자에게도 발전기가 있다. 여자들의 발전기에 숨겨진 비밀. 가끔 남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친하지 않은 여자가 뜬금없이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예요? 친하지 않은 여자가 갑자기 라면 먹고 가래요. K.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남자들이 질문을 할 때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발정나서 그래. 남자들에게 발전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죠? 근데 여자에게는 발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쉽게 알려주면 안 되겠죠? 남자는 이성을 분출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는 한 달에 단 3번밖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욕구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남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여자는 3번밖에 오지 않으니까 남자가 항상 여자한테 대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성 욕구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여자의 발전기를 알고 있다면 그 시기에 성관계를 할 때 남자와 여자 모두 만족할 수 있거든요. 부부간에도 이성의 불균형, 성욕구의 불균형 때문에 섹스리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여자의 발전기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럼 서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만이 쌓여서 결국 성적인 관계에서 부부간도 연인간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매일매일 성욕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남자도 그거를 모두 다 해소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면 충분하지만 만약에 여자가 매일매일 발전기예요. 그러면 남자는 정말 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하고 남자의 이런 성욕구의 차이 덕분에 남녀의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서 또 뭔가 태클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에 속궁합이 잘 맞으면 이렇게 성욕구는 3번으로 좁혀지지 않고 볼 때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클 이런 걸로 걸지 마시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굉장히 많다는 것. 이렇게 인간에게 발전기라는 게 있을까요? 동물에게 발전기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발전기가 없죠.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이 발정났을 때 수컷을 유혹해서 교미를 합니다. 동물은 발전기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분비물이나 냄새나 울음소리로 유혹을 해서 교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인간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전기를 숨기는 쪽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사람은 발전기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전기의 특징이 아예 사라져버린 건 아니다. 여성의 체취나 신체의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위생용품이나 옷이나 향수 등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육안상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발전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배란기를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배란기를 숨기는 쪽으로 진화를 한 이유는 동물처럼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성관계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발전기를 정해둘 필요가 없어졌다. 인간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남자에게 발전기가 드러나게 되면 이득보다 불이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가 발전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솔직히 자기 욕구가 아니라 너 때문에 해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자가 나중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 이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발전기가 숨겨져 있어야 되는 게 이 사회에서 되게 어쩌면 필요한 그런 오묘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물하고 다른 점은 동물은 낳자마자 알아서 크지만 인간은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진화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남자가 여자의 발전기를 알게 된다면 남자의 입장에서 훨씬 편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녀 관계에서 갑질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성이거든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성욕구가 더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자가 갑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발전기를 알게 된다면 발전기의 여자만 골라서 관계를 가지면 되고 번식을 하고 싶지 않으면 발전기가 아닌 여자만 고르면 돼요. 여자가 발전기를 숨길 수 있어야 남자가 여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쏟을 수 있게 되고 그 덕분에 여자는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발전기를 숨기기만 해도 여자는 남자를 애타게 만들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는 이 발전기를 감추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겠죠. 현대에도 남자가 먼저 열정적으로 여자에게 다가오고 여성이 선택하는 구도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성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진짜 발전기는 언제일까요? 여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3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번이 언제냐? 월경 전 월경 후 배란기. 여자의 배란기와 생리기간이 생기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임신과 출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여성의 몸은 호르몬 때문에 몸의 컨디션과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안정적인 시기하고 좀 다르게 불안정적인 시기가 뭐냐면 배란기하고 그리고 생리기간이에요. 왜냐? 생리기간에는 배란기에 만들어졌던 난자가 분출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이 불균형한 시기에 본능적인 욕구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자가 생리기간이 되면 도벽이 있다거나 이런 병증도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배란기와 생리기간이 본능적인 욕구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서 여자의 몸은 임신과 출산이 정말 매우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배란기와 배란된 난자가 배출되는 생리기간에는 더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충동적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이 원나잇 하려고 클럽을 간다거나 모르는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생리 전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들끼리도 클럽에서 남자랑 원나잇 하고 다니는 여자나 하룻밤 자려고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는 여자를 보고 발정났다고 하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요. 여자의 성욕이 높아지는 이 시기를 남자가 알아두면 연애할 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 시기에 여성은 남자의 사소한 스킨십이나 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예민해지고 가벼운 터치에도 성욕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애인의 발전기를 알고 싶다면 생리 주기를 기억하면 됩니다. 보통의 여성은 생리 주기가 일정하고 보통 28일 주기로 돌아갑니다. 즉, 한 달 30일 중에서 생리 기간 5일을 뺀 25일을 3등분으로 나눠서 가장 가운데 날짜가 배란기예요. 그래서 30일 중에서 생리 기간이 5일이라면 생리를 하기 전 일주일에서 열흘 전, 그리고 생리 끝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후, 요 정도가 배란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자의 발전기는 바로 생리 날짜만 알면 된다. 그래서 생리 날짜 즉 생리가 시작하기 하루나 이틀 전이 굉장히 여자가 발정이 날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생리가 끝나고 난 2에서 3일 후, 하루 이틀 후가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리가 끝나고 나서 열흘 후가 배란기가 되겠죠. 남자들은 이 시기만 잘 알아도 굳이 여자에게 구걸하면서 진도를 나갈 필요가 없어요. 특히 배란기에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잖아요. 고백의 성공률까지 높아집니다. 여자도 여자의 배란기가 될 때 얼굴이 더 예뻐져요. 그리고 이 배란기 때 조금 더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거든요. 발전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상에서는 여자의 신체가 배란기와 월경을 중심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소개팅을 잡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의 몸은 호르몬 때문에 감정과 행동도 무의식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가 성욕이 높아지는 시기를 발정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좀 발칙하게. 그리고 이 시기가 한 달에 3번이다. 그리고 이 3번을 알고 싶다면 여자의 월경 날짜만 알면 된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공략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서로가 만족하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초기에는 서로 모두 열정적이고 뜨겁지만 행위는 단순하고 서툴기 마련입니다. 여자는 절정을 경험하지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옥시토신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여자들은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아지면서
남자가 여러 가지 기술을 쓰게 되고 여자의 포인트를 알아가기 때문에 여자의 만족도는 점차 올라가며 홍콩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나눌 때 전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전이를 위해 여자를 위한 애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이것은 준비 운동일 뿐 결국 본 게임인 피스톤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이에만 신경 쓰다 보니 본 게임인 피스트 운동은 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할 일 하기에 바쁘다 보니 테크닉 개발에는 소홀한 것이죠. 결국 전이는 준비 운동일 뿐 삽입을 통해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자가 한 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서 안달 나는 연애의 고수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안달나게 만드는 연애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사붕의 기술 서윤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넣는 타이밍. 본인도 만족하면서 여자도 만족시키기 위해선 사붕의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직 여자가 준비가 되지 않고 그곳에 물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작정 돌진한다면 흥분하기보다는 고통과 불쾌함을 느끼고 여자는 싫어할 것입니다. 물이 끓고 면을 넣어야 하는데 찬물에 면을 넣어버린 셈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방망이가 단단해지고 여자에게서 물이 조금 나왔다고 바로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방망이를 손으로 잡고 여자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입구 앞에서 방망이를 위아래로 쓱쓱 비벼주세요. 그 후에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갔다면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분 정도 포옹만 하고 연인과 감각을 공유하면서 그 상태를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그 시간은 여자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애태우기.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를 애타게 만든다면 여자의 기대감과 쾌락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자를 흥분시키려면 남자한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몸과 마음은 이미 욕망으로 이글거린다고 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뿌리 깊숙이 강하게 시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몽둥이의 끝부분만 가지고 여자의 그곳을 살짝씩 휘젓는다는 느낌으로 자극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자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집니다. 여자는 말로 표현하기는 부끄러워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그 기대감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여자의 그곳은 촉촉해지며 허리를 움찔움찔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 행동이 바로 준비됐다는 신호이며 못 참겠으니 빨리 들어와 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처음에 강하게 한번 들어가 준 후에 3번은 얕게 한 번은 깊은 테크닉을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한껏 달아오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세 번째, 강약 조절하기. 여자를 홍콩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기 위해선 완급 조절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반 부분이 중요하죠. 빠르고 세게 한다고 해서 여자가 빨리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체력도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축구 경기라고 생각하고 길게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여자의 몸 상태를 살피며 강약을 조절합니다. 중반까지는 끝내기 직전과 같은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허리를 돌려가며 여자의 안쪽을 구석구석 자극시켜주는 것이 좋죠. 전체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크게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광범위한 마찰을 통해 여자의 쾌감을 높일 수 있죠. 남자들은 빠르고 오래 해야지만 여자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강한 압박은 여자의 쾌감을 낮추고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비록 관계 시간은 짧더라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공들여 관계를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잠자리 만족도뿐 아니라 일상 속 관계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날의 몸 상태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가볍게 살짝살짝 터치할 때 여자는 살짝 모자란 듯한 쾌감을 느끼며 더 강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기대하게 되면서 더욱 안달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스킨십 멈추지 말기. 남자는 일단 피스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만 신경을 써서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스킨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지금 하고 있는 자세에서 가장 가깝고
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입이나 손으로 부드럽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요. 남자의 몽둥이가 풀이 죽지 않도록 과정 중에도 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부부나 연인들이 이 스킨십 유지를 잘하지 못해서 흥분이 갑자기 식고 밋밋한 잠자리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본게임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키스는 좋지 않습니다. 흥분으로 인해 숨이 거칠어져서 숨쉬기도 힘든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하는 도중에 느끼지 못하고 그곳이 말라버린 경험이 있다면 강하고 빠르게 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회전 운동. 여자의 몸 속에는 3곳의 중요한 스팟이 있습니다. 이곳을 회전 운동을 통해 돌려가며 자극해주면 여자의 그곳 자극은 완벽하게 이뤄집니다. 이때 스팟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자의 표정을 살피거나 어느 곳이 좋은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스럽고 부끄러워서 이런 대화를 꺼리지만 결국 사랑은 남녀가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하는 커플이나 부부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남자스러워서 이런 대화를 피해왔다면 조심스럽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6번째, 신체를 밀착시키기. 여자는 절정을 느끼기 전에 남자를 강하게 껴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닿는 면적을 넓히고 쾌감을 높이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이때 여자가 힘껏 껴안아 나온다면 운동을 잠시 멈추고 마주 안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밀착된 상태에서 잠시 그대로 있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먼저 끌어안아 올 것입니다. 여자들이 정샤위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이유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 자세로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어떤 자세보다 밀착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입니다. 7번째, 마무리하기. 여자는 이미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끝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 절정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것이죠. 이제는 여자도 충분히 즐겼을 것이고 남자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며 만족한 여자를 보면서 같이 즐거움이 상승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면 여자에게 최고였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고 남자는 여자를 만족시켜줬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자도 자신을 최고의 감정으로 이끌어 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남자의 테크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신에게 이 정도로 공들여 정신적 기쁨과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남자를 쉽게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만큼 노력하고 공들여 사랑해주는 남자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기 힘든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 남자에게 안 빠질 수 있을까요? 결국 육체적인 만족감이 서로를 정신적으로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만 사랑은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도 남자들이 노력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육체적인 교류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술에 대해 서윤이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이에만 집중해본 게임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공들인다면 여러분은 여자가 애원하는 정말 사랑받는 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인내심은 여자를 더욱 안달나고 애타게 만듭니다. 남자는 5분이면 절정에 도달할 수 있지만 여자는 15분, 20분이 걸린다고 하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는 10분 동안 여자를 애타게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며 다이어트 할 경우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마른 비만은 지방에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쉽고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섭취 시 지방을 싹 없애주는 음식과 건강하게 살 빼는 헌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163cm, 체중 68kg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25.5로 비만에 해당됩니다. 예전 조상님들의 개념으로 이런 분들은 건강하고 풍채가 좋다고 하셨지만 비만은 만성질환입니다. 비만은 내장 지방을 더 크게 만들어 지방에서 분비되는 온갖 나쁜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질병에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관절 질환, 지방간, 담석증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일부 암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비만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비만을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만이 위험한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비만 환자분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비만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절반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비만은 높은 위험성 대비 질환이라는 인식이 낮은 데다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질환으로 개인 스스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른 비만의 심각성입니다. 마른 비만과 일반 비만의 차이는 마른 비만은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비만은 상대적으로 지방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비만일 경우 정상 근육량을 갖고 있어 다이어트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마른 비만일 경우 근육량은 너무 적으나 지방이 너무 많아 내장 지방까지 비만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장 비만이 될 경우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른 비만은 일반적인 비만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잘못된 생활 운동, 식습관으로 생긴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될 때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생깁니다. 근골격계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비만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우울증 불안 등의 다양한 문제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질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비만, 매일 섭취 시 지방을 싹 없애주는 음식 3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채입니다. 야채는 저칼로리이며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하여 비타민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음식으로는 샤브샤브, 야채찜, 샐러드입니다. 특히 샤브샤브는 당의 질량 감소, 포만감,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배추, 숙주, 청경채 좋아하시는 버섯을 준비합니다. 끓는 물에 육수간을 살짝만 하신 뒤 준비하신 야채와 버섯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추천 음식으로는 계란, 콩, 그릭 요거트, 천연치즈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는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의 체내는 약 78시간 수분과 함께 모든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체력이 잠시 방전됩니다. 이를 충전시키기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을 먹으면 소화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는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 배출을 돕고 공복감을 해소해줍니다. 물에 녹차를 우려 드실 경우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과 세균 감염 억제, 혈당 상승치 억제 및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사와 식사 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의 장점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규칙적으로 에너지원을 넣어주면 굳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몸에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섭취한 에너지를 태워서 사용하기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과 폭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지속해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먹고 싶어지는 본능을 억제할 수 있어 과식 현상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는 흰색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빵, 칼국수와 같은 식품은 단순 탄수화물 덩어리로 설탕에 변형된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몸의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지방 저장 능력을 향상시켜 살을 찌게 만듭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탄수화물을 하루에 100g 섭취권 장합니다. 흰밥 200개는 탄수화물이 66이 들어있으니 반으로 줄여 3끼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만의 위험성과 비만에 좋은 다양한 음식권 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몸을 위해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